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 의원입니다. 지금 뭐 나머지 과 5개 과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럼 뭐 과로 순서로 진행안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 교차 형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목표를 정했냐, 그 목표를 얼마큼 달성을 했냐,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업 부분 대부분이 다 초과 달성을 한 것 같은데 보다니까 가끔 미달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294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우리 평생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22년도에는 목표가 100을 정했다고 하면 달성률은 147% 정도 달성을 했어요. 상당히 이건 목표치 아주 초과 달성이 아주 되게 기여한 부분인데, 근데 올해 걸 본다 보니까 전년도도 대비해서 목표치를 약간 상향 조정을 했는데, 결과로는 23년도 결과를 보면 우리 95.5%로 이렇게 달성 성과가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우리가 달성치만 따진다 그러면 거의 50% 이상 달성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2년도에 초과 달성해서 147%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목표치를 이제 110%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용자 수로는 22년보다 23년도가 5,000명 정도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다 보니까 22년도 성과가 워낙 높고 저희가 목표를 또 110%로 잡다 보니까 목표에는 좀 미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성과에 도달하도록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우리가 시민에게 좀 알맞은 균형 있는 도서 정보를 좀 제공하는 의미가 많이 부여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우리 목표치에는 좀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만약에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충분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게 대비를 해서 더 달성하기 좋은 부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전면 개방한 게 22년도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초과 달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3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실은 우리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은 전년도에는 그래도 달성률이 100%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올해 이 또한도 90%, 89% 우리 성과를 23년도에 달성 성과가 89%밖에 되질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면 지난해 그 운영 지원금 나갔던 곳에서 일개소가 그 보조금을 포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립 작은 도서가 운영 지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난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독려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인 분석은 약간 다르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주신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다음에는 이런 목표 달성 성과에 대한 부분은 좀 만족도를 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88페이지 한번 287페이지요. 실은 행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이 성과 분석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에 다다르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는 모두 힘을 좀 기울여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목표를 정한 부분은 달성을 좀 이뤄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는 달성을 이뤘지만 이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좀 미흡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기교육 접수율 보게 되면 여기도 89%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네. 예. 그 신청하고 나서 이게 이제 접수는 하고 나중에 이제 면접이 안 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 접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표치에 달성을 못했다.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똑같이 전년도에는 오히려 80%의 그냥 네. 성과를 봤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예, 우리가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예. 2학년도에 걸쳐서 예. 우리가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셔서 예, 예.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 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편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굳이 외부적인 요건들에 의해서 달성이 좀 못 이룬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을 가나 2회 연속해서 이렇게 예. 달성이 미달성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치라든지 과정을 잘 조율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뭐 페이지는 굳이 뭐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 아시안컵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몇 번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굳이 왜 아시안컵이라고 했냐? 그 부분에서 용어를 좀 정말 아니면 평택 뭐 아시안 체육대회라든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부분들이 많은데 컵이라고 하면 대부분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게 컵이거든요.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단일 종목으로 대회를 치르거나 할 때 컵이라는 명칭을 쓰지. 지금 여기 보면 종목이 보면 뭐 축구, 농구, 뭐 배드민턴, 배구, 뭐 또 기름나무 오르기, 뭐 100m 달리기, 팔씨름 등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 이걸 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좀 우리 좀 이 진행하는 그런 단체하고 분명히 좀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다문화에 대한 우리가 단합이라든지 그런 걸 좀 구체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회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명칭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 지원 뭐 금액을 축소하거나 뭐 감액하는 게 아니라 명칭 이건 분명히 좀 맞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이 타이틀만 보고는 평택에서 무슨 아시안컵이 열리나 무슨 종목이 아시안컵이 열리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참여 인원은 보통 얼마나 되죠? 이 정도면 한 1,000명 정도 저희 나라는 몇 개국 확인하고 정도 참여를 있습니다. 해요? 보통? 나라는 9개국 정도인데 한 1,000명 정도 하고 8개 종목. 그러니까 이게 운동 경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 농구에서 5개 종목 하고 그다음에 게임이 그 뭐 100m 달리기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기름나무 오르기라든가 해서 그런 게임이 8개 종목 해서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별로 또 음식 부스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 봐도 이 컵이란 명칭은 정말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난번 2년 전에도 한번 이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다시 한번 좀 잘 좀 한번 컵이란 명칭을 좀 삭제하고 하다못해 운동에도 좋고 체육대회 뭐 그런 걸로 해야지 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좀 요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실은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처우 개선 있죠. 계속해서 뭐 우리 간담회도 열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우리 장기 근속 수당에 대한 부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좀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사실은 이제 그 민간가정 원장님들 그 수당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 기존에 하는 예산조차도 지금 삭감되는 상황이라서 그건 좀 장기 검토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좀 검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좀 적극 검토를 좀 한번 해주셔서 이분들에게 좀 더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보 통화 문제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로 있어요. 뭐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정말 많고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 유보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결론 하에서 많이들 토론들 해요. 그래서 유보 통합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어떤 부처와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또 뭐 경기도하고 당연히 또 협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부처들이 또 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경기도에 또 중앙하고 TF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는 이제 뭐 재산이 얼마큼 되는지 뭐 자료를 현황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6월 27일자로 이제 복지부에서 업무 자체가 조직하고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는 걸로 거기까지는 확정인데 확정됐고. 예,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보 통합 문제도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방향은 없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우리가 우리 상위 기관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또 그나마 또 우리 시가 어떻게 조치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은 관련 어린이집이나 보육에다 분명히 통보를 좀 해주셔서 같이 좀 긴밀한 좀 협조 체계를 좀 이루는 게 좋겠다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보육교사 퇴직금 제도도 한참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감사 기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좀 논의를 좀 거쳐야 되고 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뭐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질의 저기 행감 상황 이제 행감 당시에 그런 질의가 나왔던 걸로 네네 이제 맞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우선은 이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의 급여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원장님들 수당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좀 추후로 미뤄진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퇴직금 관련한 것도 저희가 그거는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정을 하는 부분들도 실은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이 이제 체결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 좀 조율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시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가 정리가 된 다 시군은 좀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거는 확인이 안 돼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쪽에 맞춰서라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가장 많은 어린이집의 민원 사항이면 우리가 점검에 있어서 특별하고 수시 점검에 있어서 아직도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엄청 친절하다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도 그분들은 일단 지도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분들이 고의적인 잘못보다도 행정적인 미스라든지 뭐 누락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대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계몽하고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분들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서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전년도에 한 뭐 제재한 건이 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네, 저희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위원님. 네. 저희 그 자료에 보시면은 뭐랄까, 네, 208페이지. 네. 208페이지에 보시면은 행정처분이 11개소 14건으로 그 원장 보육교사 자격 취소 및 정지가 1건, 시정 개선 변경 명령 12건, 가태료 1건 이렇게 해서 14건인데 여기 그 자격 취소 건은 아동 학대 신고 관련한 건수고요. 그리고 이제 가태료 같은 경우는 CCTV를 보관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보관을 못해서 그게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부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기 지도점검 담당자들이 어떤 거를 뭐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동을 건강하게 잘 보육할 수 있도록 지도 차원의 중점을 두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게 시정 좀 개선 명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 최소한 그런 쪽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한번 행정처분도 몇 번 누락이 되면 그에 따라 또 더 과한 처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든지 계몽을 통해서 이분들이 처분을 받는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건이에요? 아니면 정지 건이에요? 이 부분은? 이거는 취소권, 그러니까 그 처분을 뭐 금액 뭐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데 이거 네. 취소 같은 거 되고 그러면 뭐 다시 그 자격증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이게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그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에도 과태료도 한 건이면 상당히 좀 적게, 과태료는 뭐 과하진 않죠, 실은. CCTV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그 정도. 기억합니다. 네. 네.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점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하도록 하는 그런 공고 쪽으로 많이 좀 개선 좀 해주셨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성폭력, 성에 대한 그런 문제는 뭐 과하게 다루더라도 기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잘 좀 개몽하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 우리 그 물품에 대한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계약명 같은 거 보면 좀 전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리모델링 공사라고 계약명이 돼 있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붙박이적은 그냥 물품이라고, 붙박이장은 뭐 굳이 그게 인테리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붙박이장이면 그냥 갖다 물품이라고 표현해야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가로 쳐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에 리모델링 공사, 어디 또 물품 고인고사, 이 부분에, 그다음에 또 우리 분명히 여기 물품에서 가곡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정기 공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약명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정말 물품인지 공사인지가 좀 명확치가 않아요. 여기서 정확히 명시를 했네. 정기 공사면 건축하고 전기는 우리가 공사로 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저도 이게 죄송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그 공사하고 이제 물품에 보면은 아마도 전기 공사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눠진 걸로 보여지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전기 아니. 그냥 그거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고, 우리 전기 공사하면 당연히 전기에 대한 자재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자재를 서갖고 인건비만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딴 데는 여기 공사는 자재는 따로 해주고 공사만 따로 용역이 나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했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 가로 쳐지고 뭔지 표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은 밑에 또 그린공사 리모델링 해갖고 2,900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게 물품을 산 건지 리모델링 공사에서 그만큼 들어갔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요거 우리 물품 계약 제가 아까 지적한 몇 가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명이 뭔지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창의 체험학습관 건립 관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어린이 창의 체험관은 이제 예산으로는 386억이고요. 그 지금 한박산 공원 옆에 이제 중앙공원 내에 있는데 박물관하고 같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에 설계를 끝내고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마 내년 초에 올해 말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착공을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거는 이제 박물관하고 같이 집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로다가 2,000평이 자꾸 4,000평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준공인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 설계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감사 지적 사항에서 우리 그 사용자 분들하고 좀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설계를 좀 해줍시다 해갖고 위원들이 지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잘 반영이 되겠나요? 그 지금 이제 공사 따로 있고 인테크라고 이제 공간은 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아동 참여위원회라고 저희가 그 18세 미만에서 26명 돼 있고 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있고 지난번 3월달에 회의를 해서 그 인테크에서 아마 공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제시하면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치고 나중에 이제 진짜 실무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관계자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걸 별도로다가 저희가 준공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립 준비하는 그 청년들에게 대한 그 실손보험 가입에 대한 그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최선자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파악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이제 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보건복지의 사회보장제도에 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그 신설 협의에 대한 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대상인은 60명에 한 400만 원 돈 예산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서류로는 사회보장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추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 1월 22일 날 보건복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는 그 아주 여기는 명시가 잘 돼 있어요. 우리 물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다른 부서에서도 최소한 계약 명예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241페이지 보면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품하고 공사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히 해줘야 우리가 감사를 보는데도 많이 좀 도움이 되는데 7번 항목 보면 다 함께 돌봄세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 기계예요. 이번에도 846만 5천 원이 계약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물품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물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공사라고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왜 물품 계약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뭐 과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제 공사명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공사보다는 물품 성격이 강해서 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필요에 따라 어디든 리모델링으로 명시할 수 있고 어느 때는 또 공사로 명시할 수 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또 업체명도 건축이라는 표현이 있는 업체명인데 이거를 물품이라고 이렇게 또 집어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올해 신규 사업이 몇 건 있죠? 신규 사업 4건 있습니다. 이제 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해 갖고 요게 이제 지드림 카드 학생들에게 이게 우리 다 매칭 사업인가요? 이게 다 도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
매칭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요즘은? 보통 5대5나 75-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 부분에서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요거는 5대5입니다. 요건 이제 다함계 돌봄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식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방학 때 66일간 했는데 그건 도에서 이제 5대5인데 이제 부모가 저희가 오는데 이제 도하고 시하고는 5대5입니다. 똑같이 이게 9,000원 이게 최대 9,000원인데 9,000원에서 4,500원은 이제 본인 부담. 그다음에 4,500원 중에 2,300원씩은 도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쉽게 따지면 개인인데 예. 시도 비율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이고 시도 합쳐서 예, 5%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뭐 재정 문제가 또 있고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좀 우리 학생들에게 부담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방학 좀 개선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100% 지원을 하고 네, 있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제 방학 중에 정말 어린이들이 뭐 우리 학교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예, 그런 말씀드리는. 아무튼 위원님 전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추후에 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방금 이관우 의원님께서 다 함께 돌봄 어린이에 대한 중식에 대해서 잘 질의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달에 그 간담회를 같이 가졌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과 함께 센터장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거기 한번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아동 급식 관련해서 이제 그 지역 아동 센터는 이제 전체 다 되는데 그 다함께 돌봄 센터는 또 50대 50으로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100% 지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동들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아동센터의 그 어떤 종마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더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그 정식 또 방학 때의 기간이니까 보편적 구조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거는 그렇게 개선 사항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니 예산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아동 친화 도시를 이제 23년도에 이행 성과 결과를 보니 25개 중에서 이제 4개가 미달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 친화 도시가 저희가 이제 2021년 12월 달에 이제 친화 도시로다가 받아서 내년
2025년 12월에 이제 다시 재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하신 4개를 지금 엊그저께 6월 달에도 이제 원탁 토론도 거쳐서 뭐 참여와 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책자에 대한 용역도 발주해서 거의 준공돼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내년 12월 달까지 보완해서 재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4가지의 지금 미집행한 것을 실행을 하고 해야지만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다 하시는 그 지금 이건 6월 달이고 지금 그래서 6월 초에 원탁 토론회도 6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와서 성황리에 끝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심히 잘 계획대로 해주셔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립 안정리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그 3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지 하는데 거의 4억 8천 정도를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3년 동안에 이거를 계속 사업비로 알고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하는 분이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4억 8,339만 7천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이제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어찌됐든 간에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돈이 우리 혈세시로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 계속비 사업으로 알고 작년에도 이제 2월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이 사업비는 이 신축 사업 이 예산 자체가 보조금 국비 보조금은 3년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올 초에 승인이 복지부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2월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잖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이렇게 그러니까 받은 국도비마저도 반납하게 된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은 복지부 이제 담당자를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설명을 해도 이거는 재교부는 안 했는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국도비를 받지 못하면 천상 시비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에서 그 특별 교부세를 내려주는다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은 한 상태고요. 올해 신청은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밖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네, 올해는 이제 특별교부세 신청하라고 저희 부서만 온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신청하라고 예산부서에서 그 공문이 왔길래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도 똑같이 신청을 한 건데 되지 않는다고는 또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직원분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5억이라는 돈을 반납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봤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본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직원과 직원들 간에 어떤 그 인수인계할 때도 좀 알아야 되고 처음부터 이것들을 이러한 문제들을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담당자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팀장, 과장,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야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특조금을 정말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또 딜레이 되고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세수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큰 돈을 행정미수를 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팀장, 과장, 국장님께서는 중간중간 업무를 잘 체크를 해주셔서 이러한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여기에 보면은 성매매 집결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성촌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했죠. 그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평택에 성매매 직결지가 있는데 그 직결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러니까 왜 없애려고 한 거죠? 그 이 동기는 알지만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평택역 정비 그 네네.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여성분들이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금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이제 그 위원회를 한번 열었고요. 그 이제 자활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생계비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 중입니다. 22년도에 300만 원 위원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23년도에는 24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정말
이 설매매 탈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2년도에 여기에 해당이 돼서 전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3년도에는 24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24만 원이 나갔습니다. 의원이 1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4만 원이 편성되고 어떻게 24만 원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위원회 1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조례가 돼서 지금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 10명 이내인데 왜 5명을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렇게 해서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5명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지만 5명 이내로 5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한데 구성을 기존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구성은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위원님들이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답변을 그러면 가장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 5명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위원님들을 구성을 더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불용액 300 다 처리했습니다. 24년도는 무엇으로 인해서 24만 원이 예산이 나갔습니다. 무슨 위원회 회의를 하였기에 24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2명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민간인들만 드리는 거라서 저희 복지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그 단장님이 처음에는 이제 그 위원님이시고 위원님 그럼 5명 중에 2분만 집행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 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수당을 소집 구성원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24년도에 예산을 얼마 잡아놨습니까? 확인 금방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의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상담에서 그런 일을 먼저 이렇게 해 보셨던 그런 단체에 계신 분을 이제 의원으로 영입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그 의원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의정부 같은 경우는요, 두레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가 있고, 조례를 만들 때는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여다 보니 우리 시에는 전혀 현장에 있는 심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이 품, 네네. 여기하고는 논의를 하셨었습니까? 님, 조례를 만들 때. 조례요? 조례를 만들기 전이군요. 네, 무슨 얘기인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집성촌의 안의 구조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알고 나서는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한 달에 정식적으로 2번 외에는 쉬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에 가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하루 쉴 때마다 아프면 100, 2, 3만 원을 그 업주에게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여기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성매매 탈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조례에는 주거비와 생계비로 1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항에서 탈시설을 신청을 하고 나와서 1년 동안 과연 탈시설을 할 수 있을까? 의정부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세상 밖에 나오지 않다가 나와서 1년 동안 이 여성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좀 지속 가능하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머니 집에 살다 보니까 주거비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본 의원은 이 한 여성분에 의해서 지원되는 비를 꼭 이 어머님이 사는 집에서 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이제 그리고 또 집주인이 계약서를 잘 써주지 않아서 어떤 우리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같이 좀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를 해주면서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책을 좀 우리가 강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탈시설을 원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 거기에 행정에 뒷받침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하시고 또 지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규칙인가요? 거기 보면 1년으로 돼 있어요. 규정에 보면 2년으로 하셔서 타 지역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정말로 이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서 또 하려고 하면 직업 재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조례에 보면은 자활센터에서 탈성매매 여성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자활 지원이 이제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희 평택 이거를 다시 또 시설하려면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송탄에 세움터인가요? 네, 그렇죠. 세움터 있습니다. 여기를 좀 연계해서 이분들이 좀 자활센터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또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그거는 품에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같이 지원도 해주고 그게 안 되면은 그 세움터 자활 지원 센터로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내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활센터인 그 지금 송탄에 있는 그곳에서는 그 기지천 여성분들에 대한 분들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소통을 하셔서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지원 기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5월 달에도 5월 초에 이제 의원회가 열렸었고 거기 모인 의원들이 이구 동성으로 1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번 개선을 하려고 네. 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